스무디킹이 국내에서 영업한 지 22년 만에 한국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2000년대에 국내에 등장해서 꽤 핫했던 곳인데요. 저도 좋아했던 곳이라 좀 아쉬운 기분도 들더라고요.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고 내년 10월, 그러니까 2025년 10월부터는 더 이상 국내에서 스무디킹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스무디킹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세계 푸드입니다. 미국 본사와 연장 계약에 실패하면서 한국에서 이 영업을 철수하기로 한 거죠. 근데 이 미국 본사요, 한국 스무디킹을 운영하던 김성환 대표가 역인수한 곳입니다. 현재 스무디킹 미국 법인은 김성환 대표의 스무디킹 홀딩스에서 운영하고 있죠. 이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런데 미국의 스무디킹, 한국의 스무디킹과는 다르게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사연이 많아 보이는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스무디킹이 어떻게 한국인의 손에 들어오게 됐는지, 또 왜 한국에서 막을 내리게 된 건지 스무디킹에 얽힌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미국과 한국 스무디킹의 차이입니다. 스무디킹 창업자는 스티브 쿠나우입니다. 이 사람은 유당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서 우유를 못 먹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소외감을 느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밀크쉐이크를 엄청 마시죠. 친구들이 3-3-5-5 모여서 마시는 이 밀크쉐이크를 못 먹으니까 서운할 법도 했을 겁니다. 이런 기억 때문에 우유나 아이스크림이 들어가지 않은 이 스무디를 직접 만들어서 마시곤 했죠. 과일과 채소에 얼음을 넣어서 간 음료를 스무디라고 하는데요. 당시엔 미국인들도 스무디를 지금처럼 대중적으로 마시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마이너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죠. 쿠나우는 20대 때 종합병원 화상센터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직접 만든 스무디를 환자들에게 권했다고 해요. 과일 시럽이 아닌 진짜 과일과 채소를 부드럽게 갈아서 만들었죠. 이게 비타민이나 섬유질이 많으니까 건강에도 괜찮았고요.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먹는 식사와 비교하면 웰빙도 이런 웰빙이 없었을 겁니다. 이게 환자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좋았는데요. 쿠나우가 이걸 보고 본격적인 스무디 사업을 준비합니다. 본인의 고향인 뉴올리언스로 가서 이 오리지널 스무디 바를 오픈했죠. 쿠나우가 처음으로 만든 메뉴가 바로 딸바, 딸기와 바나나를 넣은 스무디인데요. 이걸 엔젤 스무디라고 이름을 붙여서 판매했습니다. 당시엔 이렇게 음료에 예쁜 이름을 붙여주는 게 흔하진 않았거든요. 메뉴 이름이 특별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쉽게 남았죠. 우리가 아는 스무디킹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건 1989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 전역으로 퍼졌죠. 8, 90년대 미국의 소비 문화를 주도하던 사람들은 대도시의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과일 스무디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는 경쟁자들도 많이 뛰어들었죠. 잠바 주스, 주스 이럽, 플래닛 스무디까지. 스무디를 만드는 게 특별한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경쟁자들도 빠르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바로 이 시기에 스무디킹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훗날 스무디킹 본사를 인수하게 될 김성환 대표가 이때 등장하죠. 김성환 대표는 경인전자의 창립자 김효조 회장의 장남입니다. 김효조 회장은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고 1973년에 그야말로 맨손으로 경인전자를 세우면서 큰돈을 번 사람인데요. 본인이 워낙 가난하게 살았다 보니 자기 아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김성환 대표는 1996년 보스턴 대학에서 경영학 학사를 따고 샌디에고에 있는 경인전자 공장의 감독이 됐죠. 사실상 후계자 수업에 돌입한 겁니다. 김성환 대표는요, 어떻게 하면 회사가 더 커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다가 중국 진출을 생각하는데요. 바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회사가 성장하려면 중국으로 영역을 확장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부채를 써야 합니다. 근데 이걸 들은 김효조 회장은 단칼에 거절을 해버렸죠. 본인은 은행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고 외부 자금 지원 없이도 맨몸으로 회사를 세운 사람이니까요. 근데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빚을 지겠다고? 어림도 없었죠. 이 말을 들은 김성환 대표도 굉장히 센 사람인 게요. 회사를 바로 떠나버립니다. 자기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사표를 받은 아버지가 난리가 났었겠죠? 장난하냐? 이대로 꿈을 포기할 거냐? 근데 김성환 대표는 드라마 같은 대사를 하나 딱 날립니다. 그건 아버지의 꿈이지 제 꿈이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부자 관계가 서먹해질 정도였죠. 김성환 대표는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경영대학원으로 진학했고 졸업한 후에는 벤처 캐피탈 회사를 차렸는데요. 이때가 90년대 후반 IT 버블이 절정으로 치달을 때였습니다. 이때 정말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런데 버블이 바로 붕괴되면서 번 돈을 전부 날리게 됐죠. 결혼은 했고 자식도 둘인데 돈은 없으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냥 아버지 회사로 들어가라고 했는데요. 무슨 고집인지 이 상황에서도 아버지 회사는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업으로 일어설 결심을 하죠. 이때 떠오른 사업 아이템이 바로 스무디였다고 해요. 보스턴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살이 꽤 쪘다고 하는데요. 이때쯤에 학교 주변에 있던 스무디킹에 가서 스무디를 먹어본 겁니다. 과일과 야채, 요거트를 갈아서 만든 맛이라서 맛도 괜찮았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 하루 한 끼 정도는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고 스무디를 먹었죠. 이렇게 먹고 6kg이 빠졌다고 하는데 이게 스무디 때문인지 그냥 적게 먹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김성환 대표가 생각하기엔 한국 사람들이 스무디를 잘 모르긴 해도 알려지기만 하면 대박이 날 거라 본 거예요. 게다가 미국의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이 스무디킹을 찾았던 것처럼 2000년대 한국도 사무직 회사원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미국 스무디킹도 비슷한 상황에서 확장에 성공했으니까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업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쫄딱 망해버렸는데 어디서 이 큰 돈을 조달하겠어요? 결국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스무디 사업을 할 건데 돈을 좀 빌려주십사 부탁을 하죠.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많았습니다. 당시엔 건강한 샌드위치라고 포지셔닝한 서브웨이가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었고 건강한 식재료 마트라는 컨셉의 미국 홀푸즈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으니까요. 웰빙 트렌드는 한국에서도 분명 먹힐 거고 그러니 건강한 음료를 지향하는 스무디킹도 잘 될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럼 1호 매장은 어디다 낼 거냐? 이 물음에 김성환 대표는 대차게 명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자랑하던 명동 땅에 아무도 모르는 스무디킹을 차린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이게 위험하지 않겠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분은 또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딱 했죠. 위험이 아니라 기회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직 벤처 캐피탈 대표다운 말이죠. 그렇게 명동에다 스무디킹 1호점을 냈는데요. 너무 안 팔렸어요. 임대료만큼도 못 버는 달도 있었을 정도였죠. 김성환 대표가 매장에 직접 나가서 주에 100시간 이상씩 일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없는 돈에 마케팅 대행사까지 고용해서 온갖 홍보를 했지만 적자는 계속됐죠. 프랜차이즈 특성상 매장 수를 좀 늘리면 매출이 잘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 해서 3호점까지 내봤는데요. 적자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왜 이 좋은 걸 한국 소비자들은 못 알아볼까? 아버지는 왜 이렇게 무심하고 임대료는 왜 이렇게 또 비싼 걸까? 그렇게 세상과 환경을 원망했다고 해요. 자다가 일을 너무 가지고 치아가 깨질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빨리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 싶어서 나름대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스무디는 너무 생소한 음료였다는 거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스무디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렇게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사무실을 직접 뚫는 거였습니다. 직접 영업을 뛰면서 직장인들이 단체 주문을 할 수 있게 홍보했던 거죠. 이게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맛도 있는 데다가 건강까지 챙겨준다고 홍보하면서 정말 열심히 발로 뛰었는데요. 영영 안 오를 것 같던 매출이 이때를 기점으로 점점 오르기 시작합니다. 매장으로 찾아오는 손님들도 조금씩 늘어났고요. 결국 2007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2010년엔 매장을 꽤 많이 늘렸습니다. 130개나요. 스무디킹이 처음으로 해외 진출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전 세계 스무디킹 매장의 25%가 한국에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일단 경험해보면 잘 팔릴 것이라는 촉이 맞았던 거죠. 자, 이제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전부 다 갚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한국 스무디킹 지분을 싹 인수한 다음에 김성환 대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뉴올리언스의 본사로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스무디킹 창립자인 스티브 쿠나우를 만나러 간 건데요. 당시 쿠나우는 이미 70대였고 사업을 물려받을 후계자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김성환 대표가 바로 이걸 노리고 간 거였죠. 스무디킹 사업을 자기한테 팔라고 했는데요. 쿠나우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김성환 대표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스무디킹을 건강한 음료 브랜드로 되돌려 놓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죠. 당시 미국 스무디킹은 확장 과정에 있었고 고객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서 감미료나 설탕, 아이스크림을 음료에 넣었었는데요. 이 때문에 건강한 스무디라는 이미지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거든요. 헐크 스무디 같은 경우에는 1000칼로리가 넘어서 맛있는 햄버거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었고요. 쿠나우가 결국 이 말에 흔들려서 회사를 팔기로 합니다. 인수 금액은 635억 원. 한국인이 미국 스무디킹 본사를 역인수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김성환 대표는 약속대로 스무디킹을 돌려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설탕과 첨가물을 줄이고 제대로 된 과일과 유기농 채소를 써서 레시피를 수정했죠. 이때 가맹점주들이 하나같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음료를 만드는 비용은 오르는데 맛이 바뀌니까 소비자들이 싫어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반기를 들은 임원들을 싹 다 내보내면서까지 바꾸는 레시피를 고수합니다. 그리고 스무디킹 한국 사업권만 떼서 2015년에 신세계 푸드에 매각해버렸죠. 이건 스무디킹 본사를 좀 더 제대로 뜯어고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레시피를 싹 바꿔버립니다. 첨가물은 최대한 빼고 재료 맛을 살리는 쪽으로요. 근데 이게 제대로 통했어요. 건강한 음료를 찾는 소비자들이 스무디킹으로 몰렸거든요. 매출도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메뉴 리뉴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팬데믹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주문과 비대면 배송, 구독 서비스까지 시작했죠. 스무디킹 매장에서 사용하는 재료를 고객에게 보내서 직접 갈아 마실 수 있게 한 겁니다. 또 건강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스포츠 팀들과도 파트너십을 맺었죠. NBA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나 NFL 댈러스 카우보이스 같은 곳들과 계약을 한 겁니다. 또 작년 4월엔 스무디볼이라는 식사 대용 간편식을 출시하면서 매출이 꽤 많이 뛰었다고 해요. 출시 7개월 만에 450만 개 이상이 팔리면서 지금도 미국 MZ들이 열광하고 있고요. 덕분에 미국 스무디킹 매장 수는 김성환 대표가 인수하던 시점 대비 현재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 23년 3분기에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죠. 업계에서도 후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 스무디킹은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2016년부터 매출은 계속 떨어졌고 영업 손실은 불어났거든요. 업계에서 분석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커피 전문점이 워낙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스무디킹의 음료가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있고 액상 과당을 멀리하게 된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과일은 식이섬유 때문에 당의 흡수를 줄여주긴 하지만요. 소비자들은 일단 당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우리에겐 제로 음료라는 대체품이 있으니까 메리트가 떨어진 거죠. 게다가 스무디는 특성상 계절성이 뚜렷합니다. 더운 여름이 아니면 손이 잘 안 가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생과일 주스를 팔았던 주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죠. 주시뿐만 아니라 저가형 카페들도 많아졌는데요. 여기에 비하면 스무디킹은 비싼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타벅스처럼 공간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죠. 신세계 푸드는 스무디킹을 제2의 스타벅스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쉽게도 실패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300개 가까이 되던 점포수는 현재 100개 남짓이고 내년 10월이면 사라진다고 하니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김상환 대표가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불리한 순간에도 상황을 역전시키고 미국 본사까지 차지해버렸으니까요. 살다 보면 나에게 유리한 환경이란 게 생각보다 잘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불리한 경우죠. 환경은 아무리 욕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행동에 옮긴다면 그게 변화를 만들죠. 저는 스무디킹이 사라지기 전에 꼭 몇 번 더 마시고 나서 떠나보내줄 예정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스무디킹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